자, 향수 네 번째요. 전설 앞, 일단 보시고, 전설 앞에 가로해시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괄호 닫으시고요. 아무렇지도 앞에 가로시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가로 닫으시고요. 따가운 앞에 가로시고요. 따가운 햇살에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쓸려고 하지 말고 봐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그리고 원관념이 뭐야? 원래 누이의 뭐? 아니 이 사람 봐봐. 이거 지금 잘못 보면 큰일 나. 주체를 잘 잡아야 돼.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던 원관념. 잠깐 우리나라 비유라는 게 있어. 뭔가에 비유한다는 것은 뭐 비유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지규라든가 뭐 은유라든가 뭐 등등이 있단 말이야. 비유법이 뭐냐면 원래 생각한 관념이 있다고. 그게 바로 원관념이야. 즉 내가 빗대고 싶었던 게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게 원관념이야. 이것을 그와 유사한 속성의 보조관념에 빗대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심? 그럼 지금 여기서 볼 때 전설바다에 뭐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 주체가 뭐야? 원관념이 검은 기민머리야. 즉, 뭐 그림을 못 그리지만 기민머리 다 아시겠지만 뭐 귀야. 나 잘 못 그리니까 뭐 머리가 있어. 머릿결이 뭐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머리 모양이 뭐 같다는 거야? 마치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다는 거야. 이해하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뭐라 써야 돼? 보조관념이라 써놓으세요. 컴마 찍고 역동적 이미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뭐 같은이니까 무슨 법? 직유법. 검은 귀밑머리 미치시고 검은 귀밑머리 뭐야 이게? 원관념. 컴마 찍고 구김살 없는 모습이라고 써놓으세요. 구김살 없는 모습. 그러니까 누이는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살아온 거지. 어린 누이와 괄호 닫으시고요. 자, 가로침부라는 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냐면 검은 머릿결을 묘사하여 구김살 없이 살아온 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에 비해서 아내는 그 다음 거 보세요. 아무렇지도 앞에 하시고요. 좀 심하지 그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가로 닫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미치시고요. 뭐요? 평범한 모습. 조금 문제가 있죠. 이 표현은 그지? 사철이 뭐요? 사계절 발벗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발을 벗었다고. 그러니까 뭐요? 신발을 못 신었다는 거지. 신발을 못 신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정신없이 돌아다녔다는 거겠지. 아니면 그럴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뭐 했다는 거야? 고생했다는 거지. 오케이?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농사일에 바빠서 신발을 챙겨 신을 여유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온 아내의 모습. 컴마 찍고요.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삶이죠. 따가운 앞에 놓으시고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아내의 삶입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랴.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후렴구처럼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옆에다 쓰세요. 삶의 모습은 낙이야 고야.
좋아, 안 좋아? 안 해, 힘들잖아, 그지? 고지, 고. 써놓으세요, 고. 중심대상은 누구야? 누이와 아내. 공간적 배경 어디야? 써 있는데? 이삭 줄 만한 곳 어디야? 벌판. 자, 마지막. 하늘에는 성근별. 미치시고요. 하늘에는 성근별. 성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성근이 뭐야? 반대말이 드문드문이야. 아니, 빽빽하니야. 알겠지? 성근은 드문드문.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는 성근별 미치시고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놓으세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별들이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알 수도 앞에 두시고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가로다리시고요. 뭐가?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겼다고요. 가로신보다 써놓으세요. 시간의 흐름과 동화 속 같은 시골 마을의 신비로운 밤 분위기를 표현한 겁니다. 서리 앞에 오르시고요.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서리 까마귀에다 비치시고, 서리가 내릴 때의 까마귀니까 가을 까마귀, 거의 늦가을이겠죠. 우지짓고 총각적 이미지 뭐 그렇다 치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미치시고요. 초라한 지붕, 가난한 삶의 모습,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미치고세요. 도란도란 거리는 곳 미치고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 자,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신 부분요 써놓으세요. 초라한 고향집에 흐릿한 불빛에 모여 도란도란 속삭이던 가족의 추억을 떠올림. 화자는 포근하고 정겨웠던 가족들을 그리워함. 그래서 제목이 향수인 거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옆에다가 삶의 모습은 낙이고요. 중심 대상은 가족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방 아니죠. 방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정리. 앞에다가 갈래. 자, 갈래는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향토적, 시골 냄새가 나죠. 또 삶의 모습을 그렸으니까 묘사적 또는 고향의 모습도 전경도 있으니까 묘사적. 또 감각적이죠. 시각적인 게 주를 이루고요. 가끔가다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오는 거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따가운 햇살 이런 건 촉각이죠. 그잖아. 그 다음에 주제는 볼 것도 없이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뭘. 시름이 향수. 한자 속으로는 수구초심이라고 말해줬죠. 자, 특징은요. 써놓으세요. 특정한 시 구절이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함. 두 번째, 병렬식 구조를 취함. 병렬은 나란히 배치한다. 왜? 1년 끝나고 후렴구, 2년 끝나고 후렴구, 3년 끝나고 후렴구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란히 배치한 것 같은 병렬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향토적 소재와 시어가 많음. 네 번째, 참신하고 선명한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시어 사용. 디어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작품입니다. 알아두시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를 이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산포 가는 길이죠. 황석영의 1970년대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에서 70년대 트렌드는 뭐지? 응? 산포 가는 길 아는 거 얘기해봐. 이거 진짜 모르고 있으면 난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또 이 한마디는 꼭 해야 돼. 근데 한마디는 두 마디는 해야 되겠지만, 응? 이거 학교에서 나갔다면서 이거 시험 문제 못 내겠어. 일단 설마 줄거리 말했잖아.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 이런 얘기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줄거리를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지. 밑줄 긋고 A, B, C, D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소설이잖아. 소설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야겠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겠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써내려갔니? 이걸 물어봐야지. 두 번째는 등장인물의 캐릭터지. 성격이라든가. 그 성격을 갖다가 직접 제시했니? 간접 제시했니? 이 인물 어떤 인물이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얘 어떤 애니? 이해가시?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심적인 상징적 소재가 나오면 이 상징적 소재는 무슨 의미니? 그잖아. 또 이 당시의 사회상은 어떤 거니?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냥 정씨하고 영달이요 이랬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산포 가는 길이잖아. 그럼 산포가 뭐냐는 거지? 고향이잖아. 그지? 누구의 고향이야? 정씨의 고향이야. 그지? 하지만 이거 뭐야? 실제 존재해야 안 해? 실제 안 해. 그럼 뭐야? 이 작품에서의 이 작품에서 말한 뭐야? 가상의 공간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등장한다고. 얘가 소설에서의 고향 역할을 한다고. 고향이 뭐예요? 고향. 살던 곳 이런 게 아니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떠돌이란 말이야. 떠돌이. 그럼 떠돌이의 어떻게 보면 떠돌이의 뭔가 안식의 공간이라고. 안식처지. 얘가 이 떠돌이가 바로 누구냐고. 지금 말한 영달하고 정씨라고. 그 차이를 알아야지. 영달과 정씨의 차이가 뭔데? 자, 굳이 조금 극단적으로 빗대자면 이런 거야. 자, 영달이하고 정씨가 둘이 가출을 했어. 그런데 영달이는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그냥 엄마 아빠가 없어. 고아야. 고아인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좀 위탁소 아니면 고아원 이런 데서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다가 가출한 거고. 정씨는 뭐 한 거야? 부모님이 계신데 나 진짜 너무 사는 게 그지 같아 그래서 가출을 했어. 둘이 같이 떠돌아. 같아 달라? 달라. 뭐가 달라? 영달이는 가출하다가 나쁜 짓을 당하고 해도 뭔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고. 정씨는 달라. 야, 내가 지금 가출해서 니네들하고 어울리고 있지만 흔한 막말로 해가지고 나 너네랑 세이 굿바이 하고 난 다음에 난 돌아갈 집이 있어. 부모님이 계시지. 어때? 마음이. 뭔가 약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산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배경 몇 년대? 1970년대요. 1970년대 우리나라 트렌드가 바로 뭐예요? 산업화라고 산업화. 경제 발전을 계획하면서 뭐 하고 있어? 이것저것이 뜯어고쳐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산포는 정씨에게 있어서 마음의 안식처인데, 그지? 그 안식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산업화로 인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변질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정씨가 떠올리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변질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야? 고향?
상실이 되는 거야. 이 고향 상실로 인해서 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동질성이 되는 거예요. 영달도 없고 정씨는 있었으나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영달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하십니까? 산포라는 제목에서 벌써 이게 나오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서술상의 특징. 이걸 얘기 안 하면 말이 안 돼. 공간의 이동이에요.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이자 약간 과거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시간의 흐름도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공간 어디야? 큰일 났다. 욕은 내가 먹는다. 욕은 내가 먹으나, 그지? 자, 제일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들판이야. 들판에서 뭐 했어? 영달과 정씨, 뭐 하는 사람이야? 쉬운 말로 하면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가다야. 그런데 계절이 언제야? 계절, 시간. 겨울이었단 말이야.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일이 뭐 하겠어? 많아 적어? 적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공사하던 공간에서 공사가 멈춘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다른 돈벌이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그런데 이 들판이라는 게 바로 공사장 옆에 들판이거든? 그 들판에서 누가 영다리가 뭐 하고 있어? 담배를 피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겨울이라서 공사가 좀 안 되는데 좀 기다려 볼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서 갈까? 또 가자니 뭐 여기 남자니 뭐가 문제야? 한밭집이라 그러지. 한밭집이 뭐야? 노가다 하는 데에서 밥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그 보수를 받는 거야. 근데 영다리가 거기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대급을 지불해줘야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다리가 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었던 거야? 정씨가 오고 있었던 거야. 그냥 오면 가면 알던 사이인데 이야기를 나눈 거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잘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지. 국밥집을 간 거예요. 날씨도 춥겠다. 국밥이랑 한번 합시다 하고 간 거야. 국밥집에 갔더니 누가 달라붙어? 국밥집 주인이지. 여자가. 뭐라 그래? 저 혹시 오면서 젊은 년 하나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 소리야? 아, 나 이놈의 기집애를 그 티 잡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이따가 나오지만 누구야? 백화였던 거지. 술집 작부. 술집에서 쉽게 말하면 남자들 보조 맞춰주면서 이렇게 술 따라주는 그런 여자지. 근데 얘가 도망을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방이 이 사장님이 저쪽으로 갔는데 이거 어떻게 잡지? 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영달하고 정씨한테 제안을 하지. 뭐라고? 혹시 식사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그냥 어디로 가? 얘네 원래 목적지 어디야? 괜찮아. 네가 나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어.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 월출리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월출리로. 월출리로 갈 건데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요? 가다가 그 젊은 기집애 보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럼 내가 10,000원 한 장에 그 하루 풀코스로 놀 수 있게끔 해줄게요. 정말이죠? 그러면서 영달이 좋아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뭐해? 얘네들이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길을 가다가 뭐 한 거야? 갈림길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갈림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가다가 갈림길. 여기가 월출리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표지에서 누굴 만나? 노인을 만나는 거죠. 뭐지? 노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해? 월출리로 가야 되는데 노인들이 어디 가나? 그래서 뭐해? 월출리 넘어서 가려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안 돼. 거기 지금 못 건너. 왜? 뭐가 오고 있으니까? 눈이.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뭐해? 방향을 틀은 거지. 어디로? 감천역으로. 오케이? 그래서 감천역으로 가는 길에 세 번째 어디? 소나무 숲을 지나죠. 소나무 숲을 지나는데 웬
여자가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빽소리 지면서 뭐 여자 엉덩이 처음 봐? 이러면서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으나 모르고 백화로 보이는 인물이었던 거죠. 왜? 나 잡아가게? 잡아가면서 잡아봐! 이러면서 약간 역시 술집 작부답게 뭐에 좀 사납게 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갑시다 해서 같이 감천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 어디서 들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쌓이니까 뭐해? 추위도 좀 사귈 겸 뭐해? 폐가로 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폐가 해서 뭐해? 불을 쬐면서 뭐해? 불멍이지? 불 보면서 멍 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하니까 뭐 하겠어? 아이고 처자도 좀 기구한 삶을 살았구만 하게 되는 거지. 이해하심?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눈도 그쳤으니 이제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어디? 감천역 가는 길이죠. 감천역 가는 길에 뭐 한 거야? 출발하다가 백화가 다리가 삐져. 다리가 삐서 뭐 했어? 영다리가 업어주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되면서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감천역에 거의 가까워서 뭘 사 먹어? 시루떡을 사 먹죠. 그때 백화가 뭐해? 시루떡을 잘라서 누굴 줘? 영다리한테 주죠. 왜? 호감의 표시이자. 명분은 뭐야? 아이고 나 얻고 오느냐고 했었는데 더 드세요 하고 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어디로 가는 거야? 감천역에 도착하는 거죠. 감천역에 도착해서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는 거죠. 차비는 있어? 그랬더니 없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군인차 얻어서 타고 가겠대.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영다리가 정씨하고 얼마 있어요? 비상금 얼마 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뽑아가지고 뭐 한 거야? 표를 사주고 빵을 갖다가 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야? 백화에 대한 영달의 마음이었던 거죠. 시루떡은 영달에 대한 백화의 마음이었다면 삼립빵, 그죠? 크림빵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백화에 대한 영달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누굴 떠올려요? 영다리가 대전에서 만났던 옥자를 떠올리죠. 하나도 모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백화를 혼자 보내버려요. 백화는 울면서 영달한테 원래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가자 그랬죠? 내가 일자리도 구해줬구만 하면서 제안을 했으나 영달이가 지금 여자를 갖다가 같이 살 형편, 여자를 갖다가 케어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뭐에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보내고 난 다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백화를 디스하죠. 왜? 그 미련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저런 애들 시골 산다고 해서 쟤네들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얼마 안 가요? 술집 애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하면서 정씨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뭐해? 그 다음 눈으로 인해서 뭐가 돼? 기차가 연착이 돼요. 딜레이가 된다고요. 그때 누가 등장해? 이 산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누가 등장해? 노인이 등장합니다. 아 그럼 뭐 어디들 가는 길인가? 뭐 이렇게 흰색을 보니까 뭐 노동일 한 것 같은데 산포 갑니다. 고향 찾았어요. 에? 산포? 거긴 지금 뭐해? 촌이 아니라 거의 도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해? 변해버린 산포에 대한 정보를 듣고 누구? 영다리는 좋아해 안 좋아해? 영다리 좋아해. 왜? 일자리가 생기니까. 하지만 정씨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달과 처지가 비슷해져요. 이해가심?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시작합시다. 다 나갈 수는 없으나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고 그 다음에 못 나간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시작합니다. 영달 앞에 그러시고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보면서 잠깐 서 있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 자 이게 바로 소설의 발단 부분입니다. 써놓으세요. 발단 부분 콤마 지금까지 일하던
공사장의 일이 끊기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영달의 형편입니다. 커마치고 하나 더. 이 작품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고 떠도는 뜨내기의 삶을 그려낸 떠돌이죠. 누가 떠돌이야? 영달 뿐이야? 정씨 또 백화 전부 다 떠돌인 거지. 이것이 이거 정서에 어울리는 선지로 부른다면 뭐가 좋아? 신경님의 목계장터라는 작품이 있어. 나 같으면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목계장터 뭐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바람이 되라 하네. 이런 식으로 나와. 구름하고 바람은 떠돌이야 아니야? 에? 구름 가만히 있어 떠돌아. 떠돌이지. 얘가 근데 거기서 뭐해? 정착 이미지로 잔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오케이? 나중에 새벽 앞에 걸으시고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계절적 배경은 겨울. 영달의 처지를 보여주는 배경 1. 영달의 처지를 보여주는 배경 1.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들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 써야 돼? 공간적 배경 1. 꼭 써놓으세요. 공간적 배경 1입니다.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답니다. 바람 앞에 걸으시고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 공중이죠. 배면서 지나갔대요. 깔아주시고요. 문학적 표현이죠. 그죠? 뭐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먼 데서부터 슝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그걸 마치 뭐 하는 거야? 창공을 배면서 지나갔대. 뭐 창공을 배면서 그만큼 날카롭게 매섭게 지나가는 거겠지. 자, 가로치면 뭐라 써놓으세요. 영달의 처지를 보여주는 배경 2. 가지 앞에 걸으시고요.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처지를 보여주는 배경 3번째.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서 있는 영달의 모습.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고? 첫 번째? 들판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겨울이지. 공사판이 끝났단 말이야. 그럼 다른 공사판을 찾아야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들판에서 담배 피면서. 그가 넉 달 전에 그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작품에 나가 등장해야 하네. 대화체 말고 서술상으로 안 하지? 그럼 몇 인칭이야? 3인칭이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작품 밖에 서술자인 작가가 등장인물의 내면이나 처한 상황을 서술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오케이?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영달.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이곳 미치시고 뭐요? 현재 공사판.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그럼 언제 온 거야? 가을에 온 거지.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끝나서 이제 거의 겨울 초입에 들어설 때 끝난 거겠지. 그러니까 뒤늦게 온 거지 공사를.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미치보세요.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 미치고요. 그럼 뭐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현재 공사장에서 곧 떠날 수 있음을 인지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영달의 처지. 그 앞에 걸으시고요.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가로주시고요. 누가 예상했어? 영달에. 뭐를? 누가? 뭐 해주고 있어? 서술자가. 누구의? 영달의 등장인물의 뭐를? 내면을 서술로 해주고 있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 맞지? 그치? 나 간단하게 써놔. 뭐라 써놔?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영달의 내면을 서술해 줌.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 앞에 시고요.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래요. 깔아두시고요. 이거 좀 비양심적이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밥값을 떼어 먹고 싶은 거지 그지? 가로심보다 써놓으세요. 일단 영달이는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로 밥값을 떼어 먹을 심사임. 밥값을 떼어 먹을 심사한 거죠. 누군가 앞에 괄호 열시고요.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대요.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쬐는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대요. 다가온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대요. 가로다시고 그 누군가에다가 먼저 밑줄 누구야? 당연히 정씨죠. 정씨라고 쓰시고 선 하나 찍으시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전과자요. 써놓으세요. 교도소에서 나온 후 노동일을 하다가 고향인 삼포에 찾아가는 인물입니다. 자, 가로친 부분 여기다 써놓으세요. 들판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가로친 부분 들판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과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과 출옥 감옥에서 나왔다고 출옥 후 귀향하는 정씨가 대면하는 상황입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밑에 보세요.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 미치시고요. 담배를 태운다는 건 뭐 자기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영달이 처지 왔기 때문에 뭐해? 답답한 심정이지? 뭐가 답답해? 공사장은 끝났고 사흘 전에. 그지? 밥값은 치러야 되는데 못 치르겠고 돈이 없으니 달아나야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다른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겨울이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스러운 거지. 그 고민스러움을 담배로 표현한 거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지금 공사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영달의 답답한 심리를 보여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자, 그쪽을 보면서 왔답니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 말했답니다. 그 앞에 걸으시고요.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요.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쓰고 있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거? 정씨 써보세요. 정씨의 외양묘사. 되게 웃기지, 그치? 영다리는 작달말하고 그 다음에 정씨는 키가 훌쩍 큰데 그럼 이따가 백화를 업어줘도 누가 업어줘야 돼? 정씨가 업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지? 근데 영다리가 업어준다는 거지. 어쨌든 자 중요한 부분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씨를 만나고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에 산포로 가고 있고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간적 배경 2라고 써놓으세요. 콤마 정씨와 영달이 도망친 백화를 잡아주면 정씨와 영달이 도망친 백화를 잡아주면 살해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장소입니다. 술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백화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써놓으세요. 백화는 술집 잡부로 도망쳐 고향으로 찾아가는 인물, 컴마 영달, 정씨, 백화의 공통점은 떠돌이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의 인물들이라는 거죠. 자,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답니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어?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다리는 그럼 아직 국밥집이겠네, 그지? 언제요? 하고는 나서는요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대요. 밑줄 그으세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써놓으세요. 대전에서의 기억을 떠올린 영달의 반응입니다. 좋았지. 앞에 걸으시고요.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때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실했어요. 밑줄 그으세요. 노임도 실했다. 노임이 뭐야? 임금이 실했다는 게 뭐야? 많았다. 써놓으세요. 살림을 했구만. 누가 말한 거겠어? 응? 순서상 누가 말해야 돼? 살림을 했군. 정식이지. 왜 앞에서 영다리가 말했을 테니까. 이해가심?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 서울로 식모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누가 식모자리로 갔어? 옥자.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가 지켜질 수 있나요? 미치보세요.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미치고요. 이건 뭐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 약간 비관적이죠.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미치보세요.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세우는 적도 있습니다. 미치고 가로다리세요. 그 애가 누구야? 옥자. 그럼 옥자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세운다는 건 잠을 잘 자, 못 자? 못 자. 써놓으세요. 대전에서 만난 옥자에 대해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영단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친 분 써놓으세요. 영달의 과거 이야기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처지. 정신은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 미치고요. 왜 흐려졌어? 좀 전에 바로 앞에서 뭐 했어? 과거 해상했잖아. 그지? 과거 해상해보니까 어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우울하잖아. 뭐 때문에? 돈이 없어갖고 뭐해. 어쨌든 옥자랑 싫었어, 좋았어? 좋았지. 지금도 생각나, 안 나? 나지. 그지만 만날 수 없지. 왜? 우린 떠돌이고 우리 처지가 우울하니까. 애를 낳을 처지도 안 되는 거고 책임질 처지도 안 되고 경제적 기반도 없는 거고. 이해가심?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옥자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한 우울함이죠.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대요. 누가 말하겠어 이제? 정씨 캐릭터 몇 명 되지도 않아. 그지? 사람 앞에 그러시고요.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깔아주시고 써놓으세요. 정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영달을 정씨가 위로하는 상황. 콤마 좋고요. 우연히 만난 사이지만 어때? 자기 과거 얘기하고 위로까지 해줬잖아. 심리적 거리가 뭐로 가까워지는 거죠. 써놓으세요. 심리적 거리가 점차 가까워짐. 친분이 쌓여 안 쌓여? 쌓이겠지.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지. 뒤란으로 나갔던 뚱뚱이 여자가, 뒤란은 뭐야? 뒤뜰.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답니다. 뚱뚱이 여자에다 미치시고 누구겠어? 국밥집 주인이면서 뭐해? 백화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 에이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정씨가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대요. 월출까지는 몇이요? 나오잖아. 월출에다 미쳐주시고 뭐요? 두 사람의 1차적인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어? 일단 정씨는 산보지. 영달은 정해진 건 아니지.
얘가? 하지만 얘네들이 먼저 가고 싶은 건 어디야? 월출리라고. 듣고 계심? 반성하시고. 월주까지는 몇이요? 한 60리 돼요. 심리가 4km니까 6, 4, 24, 한 24km면 꽤 멀지. 걸어서 가기에는. 한 60리 돼요.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한 2대쯤 있죠? 2년을 딱 잡아갖고 그냥 막차로 돌아올 텐데. 2년이 누구야? 백화예요. 참. 어디 가시오? 영대리가 말했대요.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요. 요, 밑에 보세요. 요 큰 길로 가실 거요? 밑으시고요. 뭐요? 두 사람의 동선이 백화와 겹칠 상황이면 부탁을 건네려는 뚱뚱한 여자. 정씨 앞에 걸으시고요.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앉았다 깔아대시고. 그럼 앞으로 다가앉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었다는 거지. 상체를 쑥 내밀었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써놓으세요. 여자의 행동 묘사를 통해 두 사람의 행선지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상황 제시. 부탁을 합시다. 가다가 스물 앞에 놓으시고요. 한 22쯤 되고 머리는 긴데다가 외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가로다시고요. 누구요? 백화에 대한 정보 제공. 만나면 케어받고 좀 잡아오시오. 내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이거 10,000원은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시대적 배경이 되겠지, 그지? 요즘 10,000원 준다면 하겠어? 안 하겠지, 그지? 이 당시에는 생각보다 큰 돈이었다는 거겠지? 정씨가 빙글에 웃었답니다. 영달이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대요. 그렇게 하시오. 근데 대신에 데려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내다뿐이요. 여기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그들은 일어났대요. 문 앞에 오르시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대요.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요. 잊지 마시오. 가로다니시고. 자, 여기까지는요. 써놓으세요. 발단 끝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발단의 끝. 컴마 국밥집 여자의 당부로 부탁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에서 백화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남.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인은 누런 색안경을 통해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대요. 바람이 읍내의 신장로가 뭐요? 쉬운 단어인데? 신장로. 새로 울신 만들자 길로. 새로 만든 길. 아무래도 70년대니까 시골이었겠지. 뭐 옛날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발달이 좀 약간 미비했겠지. 그러니까 아까도 뭐 했어? 들판에서. 빨리 들판에서 아까 뭐가 막 튀었어? 붉은 황토가. 그러니까 뭐 하겠어? 포장된 길이 많아 적었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난 길이 좀 생각보다 있었다는 거지. 신장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대요.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대요. 왜 고개를 쳐박어?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눈을 내리겠지. 영달이가 담배 한 값을 샀대요. 들판 앞에 오르시고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답니다. 가로다니시고 써놓으세요. 황량하고 스산한 분위기의 배경을 통해
인물들의 처지를 보여줌.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성긴에다 비치고요. 성긴은 뭐요? 반대말이 빽빽하니에요. 드문드문 이런 얘기예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그럼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적게 온 거요? 좀 눈발이 좀 줄어든 거지. 허공의 차츰 흰색이 빡빡해졌다. 미치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눈이 오더니 뭐 한 거야? 처음에는 성긴 상태로 왔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뭐 한 거예요? 하늘 보니까 와장창 내리기 시작한 거지. 흰색이 빡빡해졌다 해다 미치시고 써놓으세요. 조금씩 오던 눈이 점차 하늘에 가득해지는 상황.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대요. 눈앞에 어르시고요. 눈이 찰져서 걷기에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건 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의 역할 첫 번째. 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의 역할 첫 번째. 콤마 찍고 고달픈 삶 속에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들과 서정적 배경의 조화죠.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대요. 좀 오바죠, 그죠? 눈이 많이 왔다는 거지, 쌓였다는 거지. 도중 앞에 오르시고요. 도중에 그들은요,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송덕비 미치시고요. 쉬운 말로 뭐요? 공적을 칭찬하는 비석, 그런 얘기예요. 세운 비각 앞에서, 비각은 그냥 그 비석을 세운 집이에요, 집. 잠깐 쉬어가기로 했대요. 왜? 눈이 많이 쌓이니까 마치 노인네 같잖아. 온통 하얘니까. 그 앞에서 신장로로 두 갈래가 바로 밑줄이시고요. 두 갈래가 아까 바로 어디하고 어디라고 있어? 월출리와 감천역의 갈림길. 갈라져 있었던 것이래요.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기는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정씨와 영다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이유. 콤마 두 갈래길이 나타나고 이정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어느 쪽이 월출리 방향인지 모르는 상황.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모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물어봐야지. 그럼 물어볼 사람이 등장해야겠지. 그다음 그들은 비각청어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대요.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대요. 야, 앞에 놓으시고요.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퉁년 들었어. 눈을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깔아주시고요. 눈의 역할 두 번째. 앞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역할이죠.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 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까지 앞에 놓으시고요.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구만. 가로 다시고요. 자, 누가 말한 거야? 누가 말한 거요? 영달이지. 영달이 급해 안 급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파악을 해야지. 급해 안 급해? 안 급하지. 왜? 갈 곳이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 떠돌이잖아. 일자리를 구하는 건 맞지만 일자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저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일자리 일하시려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까짓거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내일 모레 가지 뭐 이런 거지. 써놓으세요. 정해진 목적지나 급한 일정이 없는 두 사람의 처지. 콤마 70년대 산업화로 인해 방황하는 인물들의 모습이죠. 긴 두루마기를 입고 중전물을 깊숙이 내려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대요. 뭐 하려는 사람이야, 이 노인? 노인에다 비추시고, 아니, 좀 이따 써도 되긴 하는데, 뒤에 거에서 쓰자. 노인 앞에 하시고,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비임수처럼 쌓여 있었대요. 가로대시고, 이거는 비유를 통해 눈이 얼마나 오는가와 노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 노인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정보 전달자 써놓으세요. 노인은 두 사람에게 월출로 가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 여기 진도 나가는데 왜 모른다고 그랬어 아까? 묵비권? 그래? 오케이. 그 다음 전달자. 정씨 앞에 걸으시고 정씨가 일어나 꾸벅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가로 다시고요. 예의 있어 없어? 있지. 정씨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전과자. 그치? 써놓으세요. 비록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자이지만 노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정씨의 착한 성품. 무엇이요?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 제가 뭐요? 고개? 써나 고개? 근데 고개가 있어놔서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 거요. 아마 배우시고요. 아마 교통도 두절될 모양인데 가로 넣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눈이 많이 와서 목적지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 그럼 아랫길은요? 거기는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않나? 영다리가 물었대요. 감천 앞에 그러시고요. 감천에도 철도가 닿습니까? 가로 다니시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기차를 타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기차를 타고 일자리를 찾으러 갈 생각인 영달과 출소하여 고향을 찾아가려는 정씨가
눈 때문에 목적지를 감천으로 바꾸는 상황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 그지? 정리해보면 지금 들판에서 뭐 하는 거야? 세 사람의 공통점은 뜨내기잖아. 떠돌이지. 들판에서 만나서 정씨랑 국밥집 가서 백화에 대한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월출로 가야지. 나왔는데 눈 내려. 그잖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도 안 보여? 이정표도 없어. 이게 어디가 월출이야? 이해가 심? 그러다가 노인 나타나. 어디에요? 이쪽 밑길. 아, 근데 거기 고개가 있어서 못 건너. 교통도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가? 어딘데요? 감천역? 마을 3개만 지나면 돼. 그잖아.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줄거리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닷다마다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먼.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보였대요. 자, 중량 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가 소나무 숲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간적 배경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들판, 두 번째는 국밥집, 세 번째는 뭐예요? 소나무 숲이죠.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대요.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요. 온몸을 녹일 겸 찾아든 효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간적 배경 네 번째죠. 각자 살아온 내력 미치시고요. 각자 살아온 내력 뭐요? 떠돌이의 삶이죠. 고향을 등지고 떠돌았던 삶이겠죠. 그만 찍고 이렇게 내력을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 빨리 아까도 했잖아. 내력 이야기하면 뭐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좀 친해질 거 아니야. 아예 생뚱맞은 것보다는. 아직 앞에 놓으시고요.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답니다. 가로 다시고요. 시간적 배경을 제시. 컴마 찍고요. 뭐라고 써야 돼? 이 작품은 공간적 배경에 따른 전개이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임. 물론 살짝 옥자에 대한 과거 해상을 조금 했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시간적 흐름이지. 아까 들판에서 만났잖아. 국밥집 들렸잖아.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노인하고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야? 백화 만나고. 지금 감천역 가는 길이잖아. 이해가심? 근데 서술상의 특징이라든가 대화 중심이 많지, 그지? 물론 서술 파트도 있지만 대화 중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의 대화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무슨 제시? 간접 제시가 많지. 듣고 있는 거요? 오케이.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대요. 사위는 미치고 사위가 뭐요? 사방, 주변, 현대풀이도 생각해야죠.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대요. 왜? 지금 어디 있어? 초가, 폐가란 말이야. 원래 자기 집이 아니지. 그러니까 초가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폐가야. 누가 버리고 간 집이지. 거기 가서 뭐 한 거야? 눈도 피하고 추위도 좀 누그러뜨릴 생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닥불을 핀 거지. 그 상황이요. 감옥 앞에 쓰시고요.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고 보면 다 고해 아닌가. 가로주시고요. 고해에다 비치고 고해가 뭐요? 고통의 바다 또는 세계 이런 뜻이에요. 고통의 바다, 고통의 세계. 70년대 현실을 비유한 거죠. 자,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심을 써놓으세요. 백화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20대까지 이런 얘기죠. 사정 얘기를 듣고 자신의 과거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정씨.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떠돌이로 전락한 하층민의 삶과 그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줌. 그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줌. 정씨의 말뜻은 감옥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며 중얼거렸대요.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대요.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대요. 불 꺼야 되니까, 그지?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대요. 새들은 이리저리 깃을 찾아, 깃에다 미치시고요. 깃이 뭐야? 보금자리, 새들과 새, 인물 간의 대조적 모습, 갈 곳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갈 곳이 있는 곳은 누구야? 자연물인 새지. 반면에 갈 곳이 없는 세 명의 영달, 정씨, 백화죠. 떠돌이 삶이죠. 찾아 숲에 모여들었대요. 영다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백에다 쓰세요. 영다리.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막노동자로, 행동과 말은 무뚝뚝하지만 내면에 따뜻한 인정을 지닌 인물. 뜨내기 생활을 해오다가 정씨와 함께 산포로 가려는 인물. 백화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이제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요. 웃기만 했대요. 정씨가 말했대요. 정씨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정씨도 옆에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공사장에서 노동하며 살다가 고향인 산포에 정착하려고 찾아가는 인물. 인물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인 산포가 변했다는 소식에 마음의 정처를 잃고 영달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정씨가 말했답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 앞에 그러시고요.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가로다니시고요. 요것만 보면 살짝 못 떠올라. 아까 뭐 향수지. 향수의 어느 부분? 아내 부분이지, 그지? 고향집이잖아. 근데 고향에 가서 뭐해? 햇살 받으면서 이삭 죽잖아.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 백화도 고향에 가면 지금 뭐 하다는 거야? 시집 갈 여력이 안 된다는 거지. 집에 틀어박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농사 짓고 동생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잖아.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심? 그런 모습하고도 연결 지을 수는 있겠지. 가로치면 뭐라 써나? 백화의
고향에서의 삶으로, 백화의 고향에서의 삶으로 시집은 안 가고 농사를 거두는 모습에서 가족을 위해 일상적 선택인 결혼조차 포기해야 하는 백화의 현실. 가난한 가족들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향수 부분에서 아내 부분하고 상당히 어울리죠. 듣고 있는 거임? 오케이.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답니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 밑줄 보세요. 길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백화가 부상을 입는 사건에 충분히 일어난 직해 안에 하지. 그지? 무슨 성이야? 개자는 아이, 개연성을 부여하는 요소죠.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느 게 길이고 어느 게 받치고 뭐 어느 쪽에 약간 패여 있는지 안 패여 있는지 알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랜덤으로 뭐 하는 거야? 잘못 디디면 다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분간할 수가 없었대요.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대요. 미치겠어요. 고랑에 빠져버렸다. 백화의 부상이라고 써놓으세요.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답니다. 영다리 앞에 그러시고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답니다. 가로대시고요. 뭐 이거는 써놓으세요. 백화를 걱정하는 영달의 따뜻한 내면으로 둘 사이에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고 친밀감이 고조됨.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엎이면서 말했대요. 무겁죠? 미치시고요. 무겁죠? 뭐야? 일종의 여자어지? 여기서 네 무거워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서 무겁죠의 의미 뭐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없게 만들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 무겁다고 말하면 죽어. 뭐 이런 얘기지. 굳이 말하자면. 자, 무겁죠에다 밑줄그시고 써놓으세요. 자신의 부주의로 등에 엎여 고생시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고생시키는 것에 대한 미안함.